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재입니다. 9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우리 증시, 연고점을 갈아치우던 우리 증시 연휴를 앞두고서 그만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1% 넘게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대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동안에 급격히 상승했었던 피로감을 대변하듯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치우면서 이렇게 지수가 모두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출회된 모습이었는데요. LG화학, 삼성 SDI 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시장과 함께 대거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빠질 땐 다 함께 빠졌다가도 오를 땐 다 따로 오르는 이러한 아이러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로 인해서 또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이 시간 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께 도움 챙겨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한 시간 함께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계좌의 수익까지 든든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들은 지금 먼저 접수해주세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26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전망 또는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접수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대응 전략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도 우리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이분, 수익을 위해 달려와 주셨습니다. 수익 출두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굳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달려와 주셨는데요. 시장 분석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올라가다가 증시가 한 주 마감해서 이렇게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연휴를 앞두고서 이렇게 매물이 출회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 주간 양시장 어땠는지 시장 정리부터 도와주시죠. 일단 이번 주는 많은 이벤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이제 대체 공휴일로 좀 이제 휴장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거래 정도, 3일 정도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현금화 매도세가 좀 나와가지고 증시가 좀 빠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만 빠졌지 나머지 뭐 미국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뭐 주변 국가들을 봤을 때 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휴가 좀 지나면 큰 이벤트가 없으면, 큰 악재가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되돌림 파동이 다시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강세와 약세를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추세를 따져봐야 되는데, 시장에 대한 추세는 여전하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두드러지는 것이 소형주 또는 중형주가 크게 빠지는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소형주와 중형주는 그래도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5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타고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저점을 크게 내리면서 하락을 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최근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뭐 LG화, 그다음에 삼성 SDI 그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더라도 재빠르게 다시금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서 반등해주면 그럼 다시금 고점 돌파 부분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8월 들어가지고 대부분 수급이 대형주로 몰렸단 말이죠. 근데 대형주가 쭉 상승하면서 소형주들이 좀 이제 소외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대형주들이 한 번 더 빠지고 대형주에서의 수급이 좀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된다면, 그럼 이제
중소형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들이 좀 수익을 내기 편한 그런 시장이 또 한 번 더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어요. 사실상 뭐 화요일부터 지금 이제 음봉이 연속적으로 4개가 달리면서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심리적인 요인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삼거래 휴장에 대한 그런 심리적 매도세가 좀 이제 강력하게 나온 부분이고, 시장은 21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은 21선 지지받고 종목은 61선 지지봐야 된다. 시장이 지금 21선 상회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해주면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코스닥에서는 테마주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증시가 빠지면서 이제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뭐 그 외 등등 많은 테마주들 부각을 받고 있는데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이 가능한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시가 빠지면요, 종목들은 다 빠지지만 상승하는 종목이 부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이 쏠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우리 시청자분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좋은 장세가 계속 연출될 것이고,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악재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유동성 풀리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환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대응을 잘 하신다면 다음 주도 깔끔하게 좀 좋은 전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를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 돌아오는 이벤트 또한 우리가 잘 공략해봐야 할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주간에는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요. 다음 주 어느 쪽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의 중심이 제가 봤을 때 대형주거든요. 지금 8월달 들어와가지고 대형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결정되는 그러한 시점인데, 제가 봤을 때 대형주가 상승하면요, 다시금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이제 소외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대형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이제 부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17년도 때 장세랑 비슷하거든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때 증시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대형주들이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대형주들의 수급이 중소형주로 가는 그런 일종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코스닥 대형주든 코스피 대형주든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주들의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지션을 좀 이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대형주에서 계속 포지션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형주에서 계속 포지션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형주의 변동성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을 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대형주 변동성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소비주들이 또 이제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에 대한 그런 움직임,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전투기들을 뭐 전진 배치 시킨다든지, 그리고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인데 미국과 중국이 또 이제 무역 합의를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가 또 연기가 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노이즈가 다시 한 번 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시장이 좀 고점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충돌이 일어나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 추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슈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까지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극한의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매주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극한 수익 도전주 전략 제시해주고 계시는데요. 리얼하게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바로 지난주에 제시해주셨던 전략 가운데 유틸렉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죠. 네, 사실상 대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유틸렉스는 좀 이제 하락을 좀 면치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하락을 할 때가 중요하단 말이죠. 하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봤을 때 음봉이 연속적으로 1개, 2개, 3개, 4개, 5개 음봉이 5개 연속으로 만들어지는데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금 60선 되돌림 반등 흐름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 4만원 구간까지도 충분하고 4만원 구간 전고점 구간에 넘어가면 42,000원 라인대 제가 강조드렸던 목표가 라인대까지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의 추세를 봤을 때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단 말이죠.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슈만 한 번 더 제대로 터져주면 급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속 홀딩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한번 도모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틸렉스 여러분들 지속적인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좋은 수익까지 연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극한 수익 도전주 가운데에서 저 아이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양시장 모두 약세를 보였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단 말이죠. 약세장 네네. 속에서도. 그래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지 소개도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아이진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AS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유틸렉스를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네, 일단은 아이진과 유틸렉스의 이 그림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일단 오늘 아이진 최고가 수익률은 44.8%인데 네. 유틸렉스와 아이진의 공통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봉 이후에 윗골이 달리는 음봉의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양봉이 달리고 음봉이 이렇게 달리면서 좀 이제 기대감 캔들이 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빠집니다. 예, 하락을 하는데 하락할 때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한번 거래량이 한번 동반이 되고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결국에 다시금 재차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진의 이 그림과 아이진의 요 자리와 그리고 이제 유틸렉스의 요 자리가 상당히 흡사하다는 겁니다. 유틸렉스도 결국 거래량 터지는 양봉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음봉 도지형 캔들이 달리면서 이렇게 기대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여기서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편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빠지더라도 결국에 여기서 자리만 잘 지켜준다. 어느 정도 이 지지력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틸렉스, 아이진과 상당히 흡사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겠고, 유틸렉스는 아이진 같은 경우 이미 목표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즐기셨을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런 아이진 같은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진에 대해서 좀 추가 전략 챙겨봤고요. 다음 종목은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제약바이오 모멘텀 가지고 있는 프로스테믹스인데요. 현재 프로스테믹스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프로스테믹스도 다행스럽게 목표가를 터치를 해가지고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 프로스테믹스를 다시 AS 가져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목표가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다행스럽게도 목표가에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7월 31일 날, 8월 3일 날 이제 편입이 이제 시도가 됐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쭉 상승해주는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상승할 때 꼬리가 달리면서 계속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은 눌리더라도 지금 거래량 없이 또 눌리고 있는 자리란 말이죠. 분명히 21선 구간에서 한 번 더 매수 포인트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번 더 프로스테믹스로 관심을 가져보실 분들은 한 번 더 21선 자리 한 4,100원이거든요. 4,100원 라인대에서 한 번 더 공략을 시도해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로스테믹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넘어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서 이 수익까지 잘 이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AS 진행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 고민 풀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언제 올라갈까? 너무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한 해결 도와드릴게요. 서울 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5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 지금부터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요. 서둘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극한 수익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소마진요. 소마젠. 굉장히 또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소마젠 같은 네. 경우에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000원에 30%요. 매수 가격 21,000원에 비중 30% 두고 계시고요. 예, 예.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는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소마진에 네. 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거서 전문가님, 종목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소마젠 매수를 하셨네요. 예, 아마 예. 7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지금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좀 이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예. 소마젠이라는 종목이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계 예. 기업으로서 예, 예. 기술특례 상장 종목 중 1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새로운 시도를 한 기술특례 상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가 내용을 봤을 때 유전체 관련 분석을 하는 예. 기업이잖아요. 예, 사실상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바이오 섹터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예. 기술력을 좀 눈여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체 분석 관련된 종목을 눈여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뭐 테라제니틱스나 그다음에 이제 메드팩토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전체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특히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소마젠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구간에는 뭐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예. 제가 봤을 때 이 바이오란 말이죠. 어차피 네. 지금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예. 바이오에 대한 수요, 특히 유전체 분석과 관련된 이 수요는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러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그 바이오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오면 전고점 예.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4,000원, 예. 3만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비중이 30%인데 추가 매수는 아직은 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은 지속적으로 한 2달 정도는 조금만 더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예, 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잘 끌고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수고하세요. 너무 걱정 네.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24,000원까지 기대해 보시다가 또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의 고민 풀어봤고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천보요. 천보요. 2차전지 네. 관련 모멘텀 가지고 있죠.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네, 매수 가격이 133,500원이요. 비중 30%. 13만 3,500원에 3,500원. 비중 30%. 네, 아이고, 네. 올라갈 때 매수하신 아, 종목일까요? 네. 아유, 정말요. 시장에서 막 기대감을 실어주니까요. 또 신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하셨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수 네. 전문가님. 네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았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조금 조정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좀 어떨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천보 매수를 하셨네요. 네.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며칠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월요일부터 해서 계속 빠지는 흐름이죠. 네, 네, 빠지는 첫날에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좀 이제 하시고 계실 텐데,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이제 심리가 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심리보다는 매도 심리가 좀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자리고, 지금은 이제 과매수권이라 해가지고 매수한 네. 사람들이 과열됐다.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지금 과열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주저앉아가지고 뭐 계속 빠질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란 것은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거든요.
그 네. 패턴 범주 안에서 어차피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첨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 봉우리가 지금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네. 7월 말부터 이제 8월 중순까지 이렇게 봉우리가 한 개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네. 근데 주식에는 이 봉우리 한 개만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봉우리가 2개 만들어주고 빠지든가 아니면 봉우리가 3개가 만들어져서 빠지든가 아니면 헤드앤숄더로 만들어주고 빠지든가 이런 고점권 패턴을 한번 만들어주고 빠진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 없이 움직이고 있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11,400원 라인대, 11,500원, 11,400원 라인대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네. 쌍봉을 만들어주고 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중에 비중이 좀 큽니다. 만약에 비중이 뭐 10%, 15%였으면 제가 11,400원이든 11,500원이든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네.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어차피 2차 전지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LG화학이든 삼성 SDI든 뭐 그런 대형주들도 계속 치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포스코케미칼이든 첨보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조금 기다리셔가지고 한 2주 정도면 결판이 날 것 같아요. 2주 정도면 네. 다시금 반등을 할지 아니면 계속 횡보를 할지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중에 계속 홀딩 하셔가지고 일단 14,000원, 14만원까지는 한번 잘 들고 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네, 되겠네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되죠. 네. 아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장님 네. 14만 원대 이 가격선 꼭 지키시고요. 저희 또 네. 궁금한 쪽 생기시면은 연락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첨보에 대한 고민 풀어봤습니다. 저희 다음에는요, 문자창 넘어가서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문자로 온 종목들 가운데서, 먼저, 아모 그린텍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 그린텍 매수 가격은 16,85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매수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걱정입니다. 어찌 대응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모 그린텍 정말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어갈까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매수하신 종목들을 보면요. 상당히 다 좋은 종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이 그래요? 대부분인데 네네. 걱정하고 계셔가지고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아모 그린텍도 네. 그럼 괜찮을까요? 아모 그린텍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오.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을 보면 네. 여기 보면 지금 이제 3차 혁명에서 4차 혁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적 변곡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동차도 이제 알아서 자율주행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폴더블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5G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은 혁신들이 지금 우리 실생활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일단 매수해 놓으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큰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드려요. 그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 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미래지향적인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소재라든지 또는 친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일단은 정고점 돌파. 지금 이제 또 유동성이 많은 증시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지금이야 뭐 시장이 빠지면서 눌림목이 나왔지만 거래량 없이 눌림목이 나왔다는 것이죠. 61선 또는 121선 지지만 제대로 받으면 다시 한 번 더 17,000원 돌파 도전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것이 주봉상 이평선이 수렴을 했습니다. 주봉 이평선이 수렴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정고점 돌파 빠르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17,000 돌파해서 뭐 2만 원, 3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들어가시면 좋겠다. 만약에 지금 이제 비중이 10%인데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도 한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3,000원 구간 오면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한번 하셔도 좋을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기업에 대한 모멘텀 좋다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13,000원대 오면은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고민 종목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어떤 종목 고민 골라볼까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풀어보면 좋을까요? SK하이닉스 알아볼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SK하이닉스 매수 가격은 84,000원에 비중 25%. 오, SK하이닉스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이렇게 수익 내기가 어렵죠?
변동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답답합니다. 네. 사실 이게 종목이 빠졌을 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과거에는 10만 원 넘게도 갔었던 그러니까요.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84,000원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네. 이분 어떻습니까?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뭐 삼성전자도 네, 뭐 잘 그렇고. 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네. 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총 2위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관심 못 받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그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금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자리인데, 근데 지금 보면 한 가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 중장기 이동 평균선의 이력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21선 이동 평균선이 지금 301선 이동 평균선을 데드 크로스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심리적으로 매수 심리보다는 좀 매도 심리가 좀 강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가 계속 지지받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79,000원 라인대 가격대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쌍바닥을 능히 그려주면 다시금 재차 반등해서 제가 봤을 때 85,000원까지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란 말이죠. 침체 구간입니다. 아까 다른 종목은 과매수 구간, 첨보 같은 경우에는 과열 구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침체 구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 없이 우리 시청자님이 일단 지속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까지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에는요. 아이고 길게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저 SCI 평가 정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5,560원에 비중 38%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SCI 평가 정보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아까 제가 이제 첨보 얘기를 할 때 네. 고점권에서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SCI 평가적으로 보면 네. 그 패턴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최근에 그 네이버와 관련된 이슈와 엮이면서 인수합병 이슈와 엮이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한번 눌렸다가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봉우리를 3개를 만들어줬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일단 하락 패턴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을 하기가 좀 이제 힘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지력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겠다. 지금 이제 5,600원 라인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21선 깨고 61선 지지 테스트 4,500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 4,500원을 지지받고 다시금 양봉으로서 반등을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 평단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0원 라인대 잘 눈여겨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였습니다. 이 4,500원대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깨고 내려가는지 정말 중요하게 잘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풀어봤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의 간절한 고민과 투자 열정을 극한 수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 네. 다음 주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번 주에 또 2차전지 잘 갔으니까 다음 네. 주 그러면은 빠졌으니까 좋은 구간에서 매수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 미래차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미래차 하면 뭐가 있겠죠? 자율주행이 있고, 날아다니는 차요. 네, 그리고 날아다니는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친환경차.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죠? 자율주행? 자율주행 말고 수소차 있지 않습니까? 아, 수소차. 네. 근데 전기차가 갔으니까 또 수소차는 또 가지 않겠습니까? 아, 이번에 또 그 네. 타이밍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소차가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종목들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극한 종목은 바로 대우부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종목들 트렌드를 보니까 한 가지 좀 공통점을 좀 발견을 했는데,
이동 평균선이 이 수렴하는 그런 자리에서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 부품은 지금 이동 평균선이 상당히 수렴을 해 있고 우상향하려고 하는 박스권 상방 돌파 차트가 완성이 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수렴을 했다는 것은 변곡점에 위치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을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나오는 그런 이제 변동성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5일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이게 이평선 자체의 정배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박스권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박스권이 2020년 4월부터 계속 박스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수소차 이슈를 통해서 박스권 돌파 나온다 그러면 전기차 종목들처럼 좀 강세를 보는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강조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대우 부품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강조드리겠고, 일단 매수는 시가 이하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3,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100원 라인대, 2,100원 라인대 강조를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님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한번 잘 매수를 해보신다면 아마 좋은 전략, 좋은 수익 한번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의 시세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수소차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상승세를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는 바로 대우 부품이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단기 목표 가격 3,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극한 수익 도전주 대우 부품이었습니다. 극한! 자, 시원하게 첫 번째 도전주가 공개됐고요.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 건데요. 너무 궁금하니까 힌트 조금 알아볼까요? 네, 일단 항상 우리가 이 2020년도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요. 네. 일단 이 글로벌 이슈에서 항상 시세가 크게 나왔거든요. 1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글로벌 이벤트들이 그 관련된 종목들을 항상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또 이벤트가 또 나올 차례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지금 또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구간을 좀 이제 공유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 시세를 한번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두 번째 극한 종목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또 수익 전략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 시세를 누릴 수 있는 전략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글로벌 이벤트 관련한 종목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잠시 후 공개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요.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의 극한 수익 포인트 강의 만나러 가시죠. 네, 극한 수익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한 그런 날이죠. 저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계좌 독립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인 만큼
상당히 또 중요한 강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대박 종목을 찾는 방법 또는 대박 종목의 이 공통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제가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 공통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스승이 누구냐, 가장 훌륭한 스승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저는 이제 이 급등주 또는 이제 대박 종목 이렇게 한번 크게 대박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박 종목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캐치를 한다면 앞으로 대박이 나올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주제는요. 대박 종목의 공통점을 찾아라는 이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박 종목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증시가 계속 우상향을 해줘야 됩니다. 증시가 우상향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대박 종목이 나오는 것이지 증시가 우하향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종목이 대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대박이 나올 수 있는 증시냐, 대박주가 나올 수 있는 증시냐 아니냐 이 부분을 잘 따지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이제 유동성 장세입니다. 자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랠리 증시 이달 들어서 하루 거래 대금이 30조 원을 넘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거래 대금이요 3천억도 아니고 3조도 아니고 무려 30조가 넘는 금액이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돈이 시장을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를 보면요. 한국 증시가 시총이 2,000조가 넘었다 하더라고요. 자, 아마존을 넘고 애플까지 넘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가 상당히 무서운 속도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2,000조 넘었는데 3,000조 못 가겠습니까? 4,000조 못 가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국 증시 시총이 계속 크게 상승할수록 바닥에서부터 크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제가 아까 그 극한 수익 종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조를 드린 것이 항상 이 시대적 변곡점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자, 시대적 변곡점이란 결국에 이제 말 그대로 시대적 변곡점,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2000년도 들어서는 3차 혁명이 진행된 자리였거든요. 자 개개인마다 개개인 집집마다 인터넷이 깔리고 개인 PC가 보급되고 그러한 시점이란 말이죠. 그때 이제 증시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무려 7년 동안 3차 산업혁명 시대적 변곡점 흐름을 타면서 계속 7년 동안 쭉 상승해 준 것이 이제 바로 3차 혁명 장세였습니다. 이때도 유동성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혁신이 나왔던 그런 자리죠. 자,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쭉 서브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때 증시가 하락하고 경제가 무너졌지만요. 결국 이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혁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바로 모바일 혁명 구간이 들어왔죠. 모바일 혁명에 대한 시대적 변곡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스마트폰이 나왔다는 것이죠. 2008년도 때. 이때 모바일 혁명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리고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어떻게 되죠? 바로 쭉 올라가가지고 한 5년 정도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횡보를 하다가 자 2017년도 때 한번 반짝 올라가지고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내려오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어요. 이때 어떤 흐름이 나왔죠? 4차 산업혁명 시기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동성 6,000조, 7,000조 양적 완화를 해두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돈을 풀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풀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그냥 엄청나게 풀었던 시점이 바로 이 4차 혁명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혁명이라는 시대적 변곡점과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이 흐름이 만나는 이런 장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이제 강조해 드릴게요. 이런 장세에서 이런 대박 시세가 나오는 그런 장세에서 항상 대박주들이 좀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 KMW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KMW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3,000원에서 8만 원까지 2,200%가 상승한 이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의 가장 큰 스승은 누구다?
이렇게 대박이 났던 큰 시세가 났던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을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 KMW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원래는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자, 적자 기업이었고 그리고 3,000원 미만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에릭슨과 그리고 이제 노키아 이런 데다 이제 납품을 하면서 적자였던 주가가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2,200%나 상승해 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뭐 흑자 난 종목들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이 주가가 이 드라마틱하게 뭐 2,000%, 3,000% 이렇게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종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학급을 봤을 때도 원래 반에서 뭐 5등, 3등 하던 친구가 2등 해봤자, 그래, 뭐, 운이 좋아서 이번에 2등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잘하던 친구가 어차피 잘해봤자 큰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의 꼴등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10등 안으로 진입한다. 그러면 엄청난 관심을 받지 않습니까?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종목이 크게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KMW 보시면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데, 자, 첫 번째 공통점,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이슈,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이슈,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3,000원 미만의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자 기업이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박주의 공통점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인터프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0원짜리 종목이 68,000원까지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6,800% 올라갑니다. 자, 이 종목의 공통점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공통점은요. 첫 번째, 자, 애플에다가 납품했습니다. 애플 하면 글로벌 대기업이죠.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3,000원 미만이었어요. 자, 3,000원 미만의 종목, 1,000원짜리 종목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적자 기업인데 애플에다가 납품을 하면서 흑자 전환하면서 6,800%가 쭉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자, 이것도 결국에 딱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크게 상승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BH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2만원짜리가 3만원까지 크게 상승했는데 이 종목도 글로벌 대기업에다 납품을 하고 3,000원 미만이요,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슈가 생기면서 이렇게 1,200%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H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자, 국외재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0원짜리가 이제 8,000원까지 2,200% 올라갔는데 이 종목도 원래는 요 제지 회사였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그래핀 이슈, 자, 신소재, 꿈의 신소재라고 얘기하는 그래핀 이슈가 생기면서 이 그래핀 이슈를 우리가 아는 구글과 좀 이제 협력을 맺는다라는 그런 이슈가 생기면서 300원짜리가 무려 8,000원까지 2,200%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결국에 구글이라는 글로벌 대기업과 엮였고요. 그 다음에 3,000원 미만의 종목이요. 그리고 세 번째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점이 나와가지고 결국 이렇게 큰 상승세를 만드는 흐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공통점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대박, 이렇게 1,000%, 2,000% 나온 종목들의 이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종목과 이런 패턴과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 없을까?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승인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 900원짜리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1,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무려 1,200%가 상승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딱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올라갔거든요. 자, 첫 번째,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었습니다. 자, 아디다스와 이 협력을 맺었고요. 두 번째, 3,000원 미만의 종목입니다. 3,000원 미만의 종목이었고, 세 번째,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종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실적을 잘 내던 종목이 또 잘 내봤자요. 삼성전자 8조 내다가 10조 내봤자요.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00억을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플러스 3억 딱 기록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강조드린 종목들 공통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00원 미만의 종목이요.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된다? 이 대세 상승 종목이 된다. 새롭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대박주가 될 수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슈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눈여겨보셔가지고 종목을 골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유 있는 대박 종목들의 공통점. 강의를 통해서 함께 배워본 것 같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 이렇게 좋은 강의도 들려주셨는데요. 저희 첫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 전략도 챙겨볼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벤트 놓치지 말고 챙겨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글로벌 이벤트 요즘 많은데 그중에서도 무엇을 챙겨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그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화장품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제 시세를 보일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또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초록뱀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극한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아까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냥 이거는 극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두 번째 극한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는 이 초록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초가 이하에서 좀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900원. 자, 1,9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350원 이렇게 제시해드릴 텐데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산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가격 전략대로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신다면 좋은 수익 한번 도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 만나봤습니다. 엔터주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글로벌 이벤트, 그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국과의 이야기 잘 보시면서 이 전략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기 시세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초록뱀인데요. 가격 전략은 매수 가격은 화요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 가격은 1,900원, 손절 가격은 1,3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초록뱀이었습니다. 극한! 자, 이렇게 극한 수익 도전주 두 개 모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정말 든든하게 챙겨보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암행어사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잠시 후 무료 방송 또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1시 30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한 종목 드릴 거예요. 정말 극한 수익에 좀 이제 부합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3,000원 미만의 종목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그런 종목이 1,000%, 2,000% 대시세가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 공통점이 이 부합이 된 그 종목을 제가 오늘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드릴 겁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업체에다가 광학 필름을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자, 3,000원 미만의 종목이 대시세가 나온다 말씀드렸죠. 2,000원 미만의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발생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KMW, 화승인더, 그리고 인터플릭스와 매우 흡사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 꼭 확보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극한 수익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올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 암행어사 전문가의 얼굴 있습니다. 방송 예정 빨간색 박스 반짝이고 있으니까요. 버튼 클릭하셔서 참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